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지메니스라는 분, 중국 이름으로는 해산 씨가 중국어랑 문화에 대해 쓴 글입니다. 발췌본이고요. 이분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5,000시간 이상을 중국어 공부에 쏟으셨대요. 하루 평균 2.4시간이라는데 어휴. 네, 정말 대단하죠. 네, 이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뭐랄까 한 문명이랑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여정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. 오늘은 이분의 열정적인 여정, 특히 그 한자의 매력에 빠진 이야기, 그리고 또 한국과의 인연도 있더라고요. 이런 부분이랑 언어 학습을 통해 얻은 통찰,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5,000시간, 정말 대단한 시간인데 근데 처음부터 발음이 아니라 글자, 바로 한자에 끌렸다는 게 좀 독특하게 느껴져요. 왜 하필 한자였을까요? 네, 맞아요. 그를 사로잡은 건 소리가 아니었어요. 수천 년 전 갑굴문 있잖아요. 그 고대 상향 문자. 아, 네네. 거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뭔가 살아있는 역사 같은 그 형태. 거기에 매료된 거죠. 현실을 담아낸 그림 같다. 뭐 이렇게 느끼셨대요. 그림 같다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보통 서구 언어랑 다르니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어렵죠. 근데 그 복잡함과 어려움이 오히려 이분한테는 매력이었다는 거예요. 이걸 목적 있는 훈련이다. 이렇게 봤다는 거죠. 목적 있는 훈련이요. 보통은 어렵고 복잡하면 좀 포기하기 쉬운데 그걸 매력으로 느꼈다니 신기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수천 개 문자를 익히는 과정이 그냥 단순 반복 암기 이게 아니고요. 인내심이나 섬세함 이런 걸 기르는 자기 개발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. 아, 네. 흔히 우리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발견한 셈이죠. 그런 깊은 관심의 씨앗이 혹시 더 오래전에 뿌려진 건 아닐까요? 제가 자료 보니까 한국에서의 경험이 잠깐 나오던데요. 아, 네.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이 짐 애니스 씨가 19살 때 군복무 때문에 한국에서 1년을 보냈다고 해요. 아, 정말요? 네. 그때 경험했던 아시아 문화? 뭐랄까 그 특유의 조용한 규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공동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에서 서구 문화보다 오히려 더 큰 편안함 그리고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합니다. 와, 그럼 그때 그 경험이 수십 년 뒤에 중국어 학습으로 이어진 건가요?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? 네. 수십 년이 지나서 있잖아요. 우연히 한국어를 다시 공부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확 되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 단어들을 보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한자 뿌리들이 보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많죠. 그걸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중국으로 확장된 거죠. 마치 뭐랄까 동쪽으로 이끄는 실타래처럼요. 한국에서의 경험이 중국어 여정에 아주 중요한 문화적 또 정서적 밑거름이 된 겁니다. 이야,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. 그럼 그 학습 과정 자체도 좀 궁금한데요. 초기에는 혼자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나중에는 기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요? 맞습니다. 처음에는 그 조지프 니덤이라고 중국 과학사 연구하신 분이나 아, 네, 유명하시죠. 그리고 엉클 한즈라고 한자 어원 추적해서 디지털로 하신 분, 이런 분들 이야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. 또 맷 vs 재팬이라는 언어학습자의 몰입법, 이런 것도 참고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안키 같은 암기 앱이나 차이니즈 팟 같은 학습 사이트 이런 걸로 먼저 시작하셨는데 결정적인 변화는 이제 소통 방식에서 왔어요. 소통 방식이요? 어떤? 네, 바로 기술을 활용한 소통이죠. 위챗 같은 메신저 앱 있잖아요. 그걸로 중국 현지 친구들이랑 직접 교류하면서 살아있는 언어를 접한 거예요. 아, 현지인이랑 바로요? 네, 그리고 특히 이분이 좀 내향적인 성격이셨는데 말하기 연습하는 데는 랭고와 같은 AI 언어 파트너가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. AI 언어 파트너요? 네, 이게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. 안전하게 계속 연습하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. 와, AI가 정말 언어 파트너 역할까지 하는군요. 챗GPT 이야기도 나오던데요? 이건 그냥 번역기 이상이었다고요? 네, 맞아요. 단순 번역을 넘어서 거의 뭐 문화 해석가에 가까웠다고 해요.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특정 표현을 왜 그렇게 쓰는지, 아, 뉘앙스 같은 거요? 네, 그 미묘한 어조 차이가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, 또 성어, 그러니까 고사성어 같은 표현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이런 걸 설명해 줬다는 거죠.
심지어는 그 설명하기 어려운 관시나 런칭 같은 문화적인 개념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. 야, 진짜 기술이 언어학습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네요.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중국어 실력 향상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? 그렇습니다. 제 생각에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진 거죠. 중국 문화를 깊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흔히 서구 미디어 헤드라인으로 접하는 것 너머에 있는 복잡한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이게 더 큰 인내심이나 공감 능력으로 이어졌다고 하고요.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른 문화를 좀 깊이 파고들면서 내가 기존에 가졌던 익숙한 생각의 틀이 좀 바뀌는 것 같다.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지메니 씨 이야기는 정말 5,000시간 이상의 꾸준함, 그리고 한자와 또 한국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 강한 동기, 여기에 기술을 활용한 학습의 진화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 간의 깊은 공감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유창한 중국어 구사라는 목표는 여전히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결과만큼이나 그 여정 자체에서 더 큰 의미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의 여정을 보면 언어 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요. 서로 다른 문화, 또 동양과 서양, 과거와 현재, 그리고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를 놓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다리를 한번 놓아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되셨나요?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